그러면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어.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번 일수. 네. 2번 일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수진자가,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한 날까지 일수. 그래서 퇴원일 빼기 입원일 해가지고 총 일수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정률제 명세서, 그 다음에 정액제 명세서 등으로 각각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월 요양 개실,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당월 요양 개실 같은 경우는 각각 명세서 상에 최초 진료 일자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당월 요양급여 일수, 그래서 당월에 실제로 치료받은 그 요양급여 일수 같은 경우 해당 명세서상에 투약 일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요양급여 받은 기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내원 일수 같은 경우도 내원 일수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액제 아니면은 해기별 수가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총 내원 일수. 네, 총 내원 일수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수진자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실일수를 기재하시면 돼요. 네, 실일수를 기재를 하는데 우리 앞에서 초진, 재진 해가지고 하루에 2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면, 각각 산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 내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우측 하단을 보시면 특정 내역 적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유를 기재를 하는데 총 내원 일수는 하루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찰료는 2번 산정할 수 있지만 내원 일수는 1일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찰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상위 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 대상자에서도 만성질환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자, 그리고 18세 미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했을 때 동일 상병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 횟수를 기재를 해라. 그러니까 위에 총 내원 일수하고 진찰 횟수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조제 횟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직접 조제 횟수 같은 경우는 조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원예 처방전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예 처방전을 발급을 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데 만약에 직접 조제를 했다.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차상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라든지 18세 미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 외래 진료 당일에 의약분업 예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원예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원예 처방전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고 투약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 칸에다가 이 투약 횟수를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정 내역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뭐 특정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루에 2번 진찰료를 뭐 기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추가로 이제 그 청구를 해야 되거나 처방전이 발급이 됐을 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특정 내역련 옆에 보시면 뭐 그 100대100 본인 부담 내역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진료 같은 경우는 꼭 특정 내역란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심평원에서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수진자 일련 번호가 있었죠. 수진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 수진자가 그 요양급여를 받은 일수가 여러 날인 경우, 그러니까 외래 명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날인 경우 해당 명세서마다 총 내원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일련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요양기관 기호 뭐 명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진자 일련 번호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떤 것들이 기재되고 있는지는 알고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보시면 가운데 우측란에 요양급여의 내역과 처방 내역을 기재하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양급여 내역하고 처방 내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방전 발급 번호가 있죠. 우리 학생들 그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가운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방전 발급 번호하고 점검 번호, 처방 일수, 그리고 처방 내역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요양급여의 내역을 쭉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 OC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 월에, 그러니까 해당 월에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는 중에 다른 상병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한 경우, 또는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끝나고, 그러니까 동일 해당 월에 새로운 다른 상병으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한 장의 명세서로 작성을 하되 상병병 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환자가 같은 달에 하나의 상병으로 하고 다른 상병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같은 달에 다른 상병으로 다시 또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장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지만 상병명은 각각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명세서의 그 좌측란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요양급여 내역과 처방 내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진료 약제, 특정 재료 같은 경우는 1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1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진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란에다가 각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1란은 제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별 가산이 안 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 기본 진료료, 의약품 관리료, 그 다음에 약제 치료 재료, 그 다음에 우리 혈액도 종별 가산율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란에 기재를 하고 나머지 다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란에다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그 가운데 칸에 처방전 발급 번호, 처방 일수, 그 다음에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처방전 발급 번호 같은 경우는 발급 연 월일, 그래서 이제 그 처방전 발급 받았을 때 당시의 날짜, 그 다음에 일련 번호로 구성된 처방전 발급 번호를 이제 일자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 일수. 네, 발급 번호 말고 처방 일수 같은 경우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전 약품 중에서 약품별로 처방 일수 중에서 가장 긴 처방 일수를 기재하되 일자별로 내역이 달라서 각각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됐을 때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해서 기재를 해라. 그러니까 처방일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리피트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약을 쭉 이제 처방을 냈을 때 그 같은 양일 경우에는 가장 긴 처방일수. 근데 일자별로 했는데 약품이 다르다. 그러면은 각각의 처방된 일수를 합산해서 처방 일수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 내역란에는요, 그 처방전 발급 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보시면 코드 쓰는 데가 있어요. 약품 코드, 그 다음에 약품명, 약품명에 보시면 일반명이라던가 제품명으로 해가지고 그 약품명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투약량. 예, 그래서 뭐 한 번에 200mg 뭐 아니면 한 번에 500mg 이렇게 1일 투약량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투약 횟수. 그래서 뭐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이렇게 이제 그 투약 횟수. 그 다음에 총 투약 일수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투약 일수나 또는 실시 횟수를 해가지고 구분을 쭉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 부담률 코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번 보시면 수진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의 사본을 명세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처방 내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왼쪽에 쭉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찰료부터 시작을 해서 입원료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이냐, 격리병실이냐, 신생아실이냐 이렇게 이제 입원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투약료에서도 이제 만약에 내복약과 외용약이 같이 있으면 내복약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일수를 쓰시면 되고, 외용약만 따로 구분을 되어 있다. 그러면은 외용약 따로 해가지고 1분으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사료 할 때 배웠잖아요. 피하 주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맥 주사냐 아니면 특정 재료냐 수혈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뭐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이렇게 쭉쭉쭉쭉 써 내려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수 장비를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 특수 재료를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 부담금이 뭐 100분의 50일 때도 있고 100분의 80, 100분의 90 뭐 이렇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도 저희가 기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여 같은 경우도 미리 그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도 뭐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급여냐 아니면 치료 재료 때나 진료 행위 뭐 새로운 이제 뭐 그 진료 행위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가 안 되는 것들은 또 비급여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심평원에 이제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지원금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이런 것들 이제 그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 같은 거 작성해서 그 급여 비용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료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구를 할 때 뭐 품명이라든지 규격이라던가 수량, 구입가, 구입처, 뭐 제조 회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심평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명세서에서 그 진료 행위료 밑에 보시면 이제 야간 공휴일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평일
우리 이제 그 야간 가산하는 시간 기억나시죠?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진찰이나 아니면 뭐 기타 진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자와 진료 개시 시간을 명시. 왜냐면 평일 18시부터 09시, 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이다라는 그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같은 거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진찰료 가산할 때 우리 앞에 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공유 횟수에 대해서 그 횟수를 기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치과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요 장애인 환자분들 그 9.03점 가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진료 과목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밑에 18번 보시면 장애인에 기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약사법에 따라 가지고 원내 투약을 했을 때 의약품 예외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투약이 원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 의약품이냐 또 일반 의약품이냐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예외 구분 코드 해당 코드는 함께 같이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라고 해가지고 우리 밑에 그 11번 보시면 소개가 있는데요. 자, 소개는 1란부터 해가지고 쭉 T란까지 합친 금액을 1란 소개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란에 해당하는 쭉 총 합액을 2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1란과 2란으로 구분해서 각각 기재하는 칸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산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별 가산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별 가산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란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란에 해당하는 이 소개 금액에다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가산율에다가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원 미만은 4452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 미만이냐 10원 미만이냐 100원 미만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가산율은 원 미만은 4452 한다. 절사한다가 아니죠. 4452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재 같은 경우는 상한 차익 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재 상한가에 맞춘 이 약재 상한 차익을 모두 합해서 총 금액을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약재 상한 차익 총액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진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있죠. 예, 그래서 1란에다가 2란에 작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수진자 요양급여 비용 총액 같은 경우도 10원 미만은 절사한 후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 자, 요양급여 비용 총액 1란에는 1란과 2란을 합산해서 총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 같은 경우도 가산 금액까지 합쳤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가산율은 원 미만은 4452하고 뭐 약재 상한가라든지 아니면 급여 비용 총액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은 절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입원 진료는 10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아마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이해도 안 되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는 또 무슨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으실 수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밑에 보시면 가운데 청구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구액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총액으로 들었다. 그럼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80만 원이 청구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청구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인데요. 자, 보시면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이라던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18세 미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총액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자, 단, 보훈 위탁 진료, 그래서 이제 보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 2라니 있단 말이에요. 예. 2란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 1에다가 그 환자분들 100대 100으로 본인 부담 총액을 합해서 기재하는 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진료비 총액란에는 우리 진료비의 총액은 보훈위탁 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분인 경우에는 그 국비 환자분들 100대 100 본인 부담금 총액, 보훈 등 100대 100 본인 부담금 비급여 총액, 자, 그 다음에 1란의 소개, 2란의 소개, 우리 그 소개란이 있었잖아요. 1란, 2란 이제 기재하는 그거 총액 플러스 가상금액 모두 합해가지고 총 금액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 2란에다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 2란에도 마찬가지로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훈 청구액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금 있었죠. 우리 17번 보시면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지원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자분들 이제 진료비에 그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 지원 사업에 따른 그 긴급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되는 비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할 때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에서 이제 빠지는 금액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환자인데 100대 100인 본인 부담금 총액 같은 경우는 그 100대 100 본인 부담금 그 기재하는 란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몇 번이 좀 6칸에, 네. 그래서 6칸에 기재하되 얘도 10원 미만은 절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끝수 계산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청구서를 쓸 때 그 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수기호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끝수 계산. 우리 앞에서 원 미만은 원은 4452 판다, 10원 미만, 100원 미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끝수 계산 보시면 일단 얘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심사 청구를 할 때 청구서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에서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 1이 있었고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그 다음에 건강보험인데 100대 100으로 본인 부담금하는 총액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네, 앞에서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4452 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이 있는데요. 우리 청구서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해당하는 각종 서류에 기재를 할 때는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를 해라. 예. 다만 의학용어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됐을 경우, 그러니까 한글로 표시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영문이나 한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저희 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꼭 의학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이나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우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산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전용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증번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환자분들. 이 증번호는 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우리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증에 그 기재된 증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구할 때 그 환자분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증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상 등록번호로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기재를 하고 특정 내용란에다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상에 있는 번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이 없잖아요. 증번호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 이름, 그러니까 아이 엄마 산모 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 예를 들어서 김말자 아기, 김소영 아기 이렇게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면 되는데요. 그 주민등록 번호란에 우리 남아는 이제 3이고 여아는 4잖아요. 그래서 앞 부분에다가 3땡땡땡 4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생아가 쌍태아다, 그러니까 쌍둥이다, 삼둥이다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안에 끝자리에다가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번호에서 보면 앞에 생년월일에다가 뒤에 이제 남아는 3땡땡땡, 여아는 4땡땡땡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쌍태아 같은 경우는 1, 2로 기재를 해야지 아기가 2명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해 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명하고 상병분류기호는 앞에서 그 KCD에 맞춰서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분류기호가 이제 7단위까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뒤로 가서. 그래서 7단위가 있는 경우에도 6단위까지만 기재를 해라. 이거는 제가 DRG 할 때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상병의 부위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상악이 있고 하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그 약국 직접 조제 또는 투약 시 증상 분류 기호에 따라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처방전 조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그 상병 분류 기호에 맞춰 가지고 이 상병명을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병명하고 상병 분류 기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질병군 번호는 총 6자리다. 그래서 우리 KCD에서 이제 7자리까지 있는데 7자리는 빼고 총 6자리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첫 번째 4자리는 질병 군 범주. 그래서 우리 DRG 할 때 잠깐 했었죠. 그래서 주 진단 범주, 질병 군, 그 다음에 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째는 연령 구분이었죠. 네, 연령 구분. 그 다음에 6번째는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된 분류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 아까 지난주하고 이번주 이어서 했었던 DRG에 기재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할 때 이 상병명하고 상병 분류 기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주 진단, 기타 진단 이제 기재할 때도 요 질병 군 범주 연령 구분 되는 연령 구분이 필요한 질병이 있고 필요 없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병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기타 사항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